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주가는 과거 엄청난 조정을 받았고 5월 달에는 또 유상증자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9만 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반등을 조금씩 해주면서 완만하게 상승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지금의 반등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죠.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약간의 스탠스의 변화가 생겼죠. 이제 외국인은 사실상 이제 거의 중립 같은 느낌인데 매수세가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주가의 상승을 돕고 있다. 자, 물론 이제 그 중심에는 기관이 굉장히 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개인은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물렸던 분들이 조금 올라오니까 탈출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를 보시겠습니다. 0.77%, 과거 대비 거의 변동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치 이어집니다. 전혀 문제 없어 보이고요. 이어서 공매도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가 일단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매매 비중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엄청나게 지금 비중이 높아요. 최근에 조금씩 내려오는 느낌도 있는데 여전히 두 자릿수도 굉장히 많이 진입을 하고 있고 상당히 좀 높은 매매 비중이 유지는 되고 있다. 과거 대비 조금 내려오긴 하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대차장고도 문제가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대차장고도 자, 얼마 전 뭐 8월 말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급증하면서 대차장고 레벨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공매도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의 상방을 계속해서 제한하는, 누르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1조 5천, 1조 9천, 3조 돌파, 4조 돌파. 자, 그리고 작년에는 다시 살짝 눌리면서 3조 6천까지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눌리면서 3조 3천. 자, 다만 내년부터는 좀 다시 한번 가파르게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4조 대, 5조 대 이렇게 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저점으로 내년부터 반등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600, 1200, 1600까지 좋았고 재작년부터 하락 진행 300대 그리고 7억까지 내려왔어요. 작년에. 올해는 550으로 일단 뛰긴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가파르게 상승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업이익은 작년을 저점으로 반등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당기순이익도 올해부터 플러스 전환, 자, 흑자 전환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 흐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저점은 확실히 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분기별로 그럼 이어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27억에서 8억으로 좀 눌렸습니다. 그리고 3분기 14에서 180대로 크게 뜁니다. 자, 4분기도 마이너스 400에서 190 좋고요. 1분기 170에서 230으로 마찬가지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아쉬운 흐름, 3분기부터는 전년 대비 크게 개선이 되는 흐름. 그래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저점은 이미 2분기에 지나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00에서 출발을 했고 좀 내려왔다 다시 올라왔죠. 최근에 130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내년 후년 가면서 조금씩 높아질 전망이어서 이런 점은 살짝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ROE 과거에 그렇게 좋은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작년에 최악을 맞이하면서 마이너스 8 근처까지 내려갔고 올해는 0.5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후년 가면서 2, 4 이런 식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뭐 두 자릿수까지는 꿈꾸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수익성은 아쉽지만 그냥 개선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EPS 보겠습니다. EPS도 실적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플러스 전환하면서 가파르게 반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PS. 자, 올해 배당금은 270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18%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691배, PBR은 3.6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약간의 고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의 레벨은 살짝 높은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비쌉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은 8,700억 원, 영업이익은 406억 원 정도를 달성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 2.5배 정도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는 영업이익의 상황입니다.
실적 개선을 이끈 핵심 요인은 얼티엄 셀즈로 N86의 86 양극재 출하량 급증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비록 NCA 양극재 출하 부진이 있긴 했습니다만 2분기 광양 전구체 공장의 초기 수율 문제로 주춤했던 이 북미향 N86 양극재가 3분기 들어서 북미 전기차 판매 증가에 힘입어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3분기 양극재 총 출하량은 직전 분기 대비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16,200톤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는 포스코 퓨처엠의 가파른 성장세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수치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메탈가 상승에 따른 재고 평가손 환입도 실적의 든든한 보너스가 될 전망입니다. 환입 규모는 약 10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전분기 대비 외형 급증에 따른 업황 개선 시각이 확인이 됐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포드, 현대, 기아 물량 비중이 이번 양극재 물량 중 45%에 해당이 되고요. 대부분 물량이 유럽 판매 차종에 탑재가 되면서 그동안 GM에 의존해왔던 회사의 지역별 믹스가 이제 드디어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8월까지 집계된 GM의 EV 판매량이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GM향 N86 양극재는 올해 4분기 들어서도 약 8,000톤이 출하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음극재 시황인데요. 내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개선이 될 전망입니다. 해당 시점부터 중국산 음극재는 반덤핑 관세에 따라 93.5%의 관세율을 적용받기에 이제 동사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확보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만 기다리면 또 좋은 소식이 있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SK 이노베이션과 ENS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18일 날 또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 이노베이션 ENS는 포스코 퓨처엠 공장 지분과 주차장에 2.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연간 2.8기가와트의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구매를 해서 공장 운영에 활용할 것이고요. 이를 통해 연간 약 1,300톤의 탄소 배출 감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소한 이런 이슈도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업황도 그렇고 차차 개선이 되고 있고 향후에 기대가 되고 있는 괜찮은 이슈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중기 이하의 짧은 관점에서는 반대, 중기 이상의 조금 긴 호흡의 관점, 중장기 이상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기간 대비해서 나눠드렸고, 왜냐면 일단은 지금 주가 레벨이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약간의 고평가 구간까지 올랐어요. 물론 근데 이제 지금 재료라든지 실적 개선 상황,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충분히, 이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지금은 이제 슬슬 재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냥 비싸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가 되겠어요. 공매도 부담 여전히 이제 과거 대비 살짝 이제 내려온 느낌도 있지만 여전히 높아요. 대차증거가 다시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공매도의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당장에 막 크게 올라가기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짧은 수익률로는 좀 아쉬울 것 같고 공매도가 안정화가 되고 큰 이제 악재만 없다면 제가 봤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올해까지는 조금 완만한 횡보 느낌의 약간 완만한 상승이 이어지다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21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되겠죠? 21만원 일단 맥스로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 가면서 큰 이슈만 없다면 조금씩 올려잡힐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목표 주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홀딩에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에 나는 큰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교체 하시는 게 맞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자, 라인 두 개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만원이랑요, 17만원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일단 그냥 목표 주가 밑으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21만원 밑으로 가능하신 데까지 최대한 내려주시고 중장기 보유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가장 좋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 과거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사실 여기까지 조금 내리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최소 25만원 근처라도 25만원 밑에라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안 되면 최대한 근처라도 맞춰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장기 보유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요 라인이죠. 17만원 밑에는 물타지 말라는 라인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17만원 언더에 위치가 되어 계시면 굳이 물탈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비중만 늘어나지 평단 얼마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그 총알을 다른 데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물타지 말라는 구간까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